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차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EBS 36쪽의 3번입니다. 수평면에서 A, B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운동량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운동량은 그 방향이 있는 물리량, 벡터량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량을 고려할 때에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크기는 5와 4이고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량은 2, 3입니다. A, B가 충돌하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합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한 덩어리가 된 충돌은 어떤 충돌이죠? 여러분, 바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 그 반발 계수가 얼마입니까? 반발 계수는 우리가 그때 정의하기를 접근 속력분의 그 다음에 격리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접근 속력이 지금 5와 4로 마주보고 오고 있으니까 9인데 9m/s인데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격리 속력이 0입니다. 따라서 반발 계수가 0이 되는 거죠.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 반발 계수는 0이더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되더라. 단 탄성 충돌이 아닌 비탄성 충돌이거나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항상 법칙,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죠. 자,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PA 더하기 PB는 나중 운동량 PA 프라임 더하기 PB 프라임이죠. 자, 처음 운동량이 10.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인데 방향이 반대이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질량이 얼마냐 하면은 2와 3을 더하면 5 곱하기 얼마의 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이니까 얘도 음수가 돼야 되죠. 음수라는 것은 방향이니까 왼쪽. 그 다음에 속력은 얼마냐면은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죠. 5분의 2면은 0.4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8쪽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가 있는데 끼워져 있습니다. 자, 압축되어 끼워져 있다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상태냐 하면은 바로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항상 법칙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보존 법칙으로부터 처음 운동량이 0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의 합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 자, A의 질량이 M이에요. 자, B의 질량을 구할 텐데 봅시다. A의 운동량이 지금 방향이 마이너스 2V죠. 지금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M이니까 마이너스 2M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운동량은 2MV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B의 나중 운동량인데 B의 속도가 V니까 B의 질량은 2M이 되어야겠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시간이 t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얼마여야 됩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0입니다. 그죠? 항상 법칙을 근거로 디귿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크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습니다. 왜요? 선생님이 왜라고 물었죠? 그러면 무엇을 답해야 됩니까? 법칙, 원리, 근거, 공식 이런 걸 대야 되죠.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면밀하게 볼 텐데요. 정답은 일단 1번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서 용수철과 실의 질량을 무시했죠. 자, 일단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잘 고려해 보세요. 용수철이 A에 가하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면 용수철이 이 부분이 작용점입니다. 이쪽으로 용수철이 A에게 힘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용수철에게 여기 작용 지점, 같은 작용 지점입니다. 으로부터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같은 시간 동안 A가 용수철에게 힘을 가하겠죠. 이것은 B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용수철이 B에게 힘을 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B가 용수철에게 힘을 가할 텐데, 자, 이 둘의 힘의 크기가 같으냐를 묻고 있어요.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해서 이 둘의 힘의 크기가 같으냐를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수철 의 입자들의 매우 그 사이사이의 구간들의 힘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과연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가 같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은 같아요. 그럼 왜 같을까요? 바로 문제에서 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철의 질량이 없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둘의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용수철의 질량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그 F는 ma로부터 용수철의 질량이 없다라는 것은 용수철의 질량이 0이니까 소모되는 힘도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수철 사이에서 용수철에게 소모되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모되는 힘이 전혀 없는데 이 둘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은 이 둘의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용수철은 어떠한 알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9쪽의 1번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들 39쪽의 1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크기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봅시다. 동일한 직선상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량의 크기가 요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방향은 몰라요. 모든 충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이 경우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더라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P0입니다. 자, 봅시다. 기억. A의 속력은 가에서가 클까 나에서가 클까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상상이라기보다는 크기 판단 잘해야 되는데, 자, A라는 질량 하나만 가지고 P0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에서는요. 하지만 충돌 후에는 A, B, C라는 세 개의 질량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P0예요. 그 말은 나중에 속도가 더 작아야지 P0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까지 이해가 안 되면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MA의 VA가 P0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더하기 그 다음에 나중 속도를 해서 P0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P0보다 작아야지 이걸 더했을 때 P0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기억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PC는 2P0이다. 자, PC의 크기를 결정하래요.
충돌을 하려면 A는 왼쪽으로 운동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운동해야 될까요? 반드시 오른쪽으로 운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P0입니다. 그 다음 B의 운동 방향은 왼쪽이어야 될까요? 오른쪽이어야 될까요? 만약에 왼쪽으로 운동을 한다면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A와 B가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P0니까 A와 B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게 돼버리니까 C와 충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오른쪽으로 2P0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C와 충돌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얘네들 둘이가 충돌하고 나면은 플러스 3P0를 갖게 되는데 나중 운동량이 P0예요. 그 말은 PC는 마이너스 2P0여야지 둘을 더했을 때에 나중에도 P0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크기는 2P0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디귿입니다. 가에서 나로 되는 동안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 변화량의 합의 크기입니다. 는 2P0보다 크다.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보면은 A와 B의 운동량의 합,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3P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나중 운동량이 전체가 P0예요. 그 말은 A와 B의 나중 운동량은 분명히 P0, 오른쪽 P0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크기 판단을 해보면은 플러스 3P0가 P0보다 낮은 값을 가지려면 한 칸 2P0, 두 칸 P0 보다 낮은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0보다는 낮은 값, 조금 더 큰 값을 변해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풀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의 크기는요, 뭐와 같냐 하면 C 운동량 변화량 크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돼요. 보면 0이잖아요. 델타 PA 더하기 델타 PB는 마이너스 델타 PC입니다. 그죠? 근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이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걸 물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생각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 C로 한번 풀어볼까요? C의 경우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 2P0죠. 처음에. 나중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P0보다 조금 작은 값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P0라고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P0가 되겠죠. 여기가 P0입니다. 그런데 C의 운동량이 P0보다 작은 값, 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P0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변해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유연하게 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0쪽의 4번 문제입니다. 그 40쪽의 4번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처음 접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거든요. 자, 해봅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2와 4이고 A의 속력은 4m/s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대 속력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필기해 보세요.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자, 보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잖아요. 자, 그러면 A가 봤을 때 처음에 거리가 6이었는데 점점 거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B의 속력이 더 느린 겁니다. 맞죠? 따라잡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A가 본 B의 속력이 되겠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그죠? 자, 상대 속도입니다. V, A가 본 B의 속도입니다.
속도, B의 속도이긴 B의 속도인데 A가 본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B의 속도에다가 A의 속도를 빼주면 A가 본 B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나중 속도,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아니라 처음에 상대 속도가 얼마냐 하면은 기울기가 2,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VA를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A 속력이니까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의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야 되겠습니까? 바로 플러스 1이면 되겠죠. 따라서 B의 속력은 플러스 1 m/s 오른쪽입니다. 합리적이냐?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4와 1이면 딱 3만큼 따라잡게 되잖아요. 이 식은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충돌 후 B의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충돌 후의 상대 속도도 봐야 되겠습니다. 보면 충돌 후의 상대 속도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얼마냐면은 기울기가 플러스 3이죠. 따라서 VB 프라임 빼기 VA 프라임을 했을 때 플러스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얘도 모르고 있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은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 개의 식이 더 필요합니다. 식 두 개의 미지수 두 개면 우리가 풀 수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가져올까요? 충돌 현상이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하나의 식을 더 만들 겁니다. 봅시다.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 하면은 8 더하기 4니까 1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 운동량과 같아야 되겠죠. 나중 운동량 얼마냐 하면은 질량이 2니까 A의 질량 2 곱하기 A의 속도, 나중 속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 B의 질량 4에다가 B의 나중 속도, 이것을 했는 게 12가 된단 말입니다. 자, 식 하나의 미지수, 식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죠. 이것을 연립하면은 풀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풀어보면은 정답은 3번이 나옵니다. 해볼까요? 3 넣으면 성립합니다. 얘가 3이 되면 얘는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4, 3은 12. 예, 맞게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도 되고요.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은 얘를 바로 대입해 봐도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대입하기 쉬운 걸로 먼저 대입해 보면은 커져야겠다, 작아져야겠다 감이 오거든요. 그렇게 풀어도 뭐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2쪽의 7번 문제입니다. 봅시다. 다음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실험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과제로 낸 이유는 뭐냐면은 실험 상황과 개념과 연계된 문제가 또 우리 수능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정했는데요. 봅시다. 상황은 지금 용수철을 압축시킨 다음에 얘를 탁 때려서 용수철을 이제 압축을 해제시키면 A와 B가 탄성력을 받아서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할 겁니다. 자, 그런데 A와 B가 술의 멈춤대에 동시에 도달하는 출발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요.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충분히 실험을 몇 번 시행착오 겪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때의 XA와 XB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XA와 XB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A가 여기까지 가는데 B가 여기까지 가는 데의 시간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거리가 의미하는 것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곧 A의 속도이고 얘는 B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부호까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크기만 봅시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
XA와 XB가 의미하는 것은 VA와 VB를 의미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 실험에 대해서 이런 경우의 실험에서 거리만을 측정을 하더라도 질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속도에 대한 비율을 거리로서 환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수레가 분리되는 동안 운동량 크기는 질량이 큰 수레가 더 큰가요? 자, A와 B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게 됩니다. 또한 A와 B의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0이에요. 그 말은 나중 운동량의 크기의 합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A가 질량이 크든 B가 질량이 크든 그 크기는 동일해야 돼요. 이 수식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PA 프라임은 PB 프라임이 되어서 절대값으로 크기도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질량에 무관하게 운동량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니은입니다.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면, 자,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B입니다. 절대값을 쳐야 되겠죠.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면 속도는 얘가 작고 얘가 커야 되겠죠. B가요. 그런데 속도가 곧 우리의 경우는 지금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XB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디귿입니다. B의 질량을 크게 할수록 B의 질량을 점점점 크게 하면 이 크기가 점점점 감소하겠죠. 좌변은 동일하니까요.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 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